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요즘 각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라고 하죠. 공간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조희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211조 원을 기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을 이른바 이제 핫플레이스, 네, 뜨거운 핫플. 공간, 네. 핫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SNS를 보면 이제 해시태그가 달린 이런 수많은 핫플들이 있고 또 이 핫플만 추천을 하는 그런 앱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시도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 아무래도 요즘 인기가 많죠. 문화복합 공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이 문화복합 공간, 핫플 혹은 SNS 성지 이렇게 불리우는 네. 공간들의 가장 최근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가면요,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네, 3층짜리 이제 단독주택이 있어요. 네. 네, 유럽에서 이 유가공품을 파는 그런 상점 컨셉으로 굉장히 이국적으로 그런 외경을 이제 꾸며놨고 안에 이제 내부도 공간 컨셉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지난 2월에 개점을 했는데 이제 이 한 달만 뭐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 18,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각 층의 이 공간 컨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1층은 옛날 그 단독주택 차고들 있잖아요. 이거를 네. 갖다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 굿즈를 판매하는 상점인데 그 디자인 굿즈들도 굉장히 컨셉들이 하나하나 독특하고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굿즈 수익을 한 달 정도 만에 한 1억 가까이 올렸을 정도로 네. 소비자 반응이 되게 뜨거웠다고 합니다. 또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서 거기에는 이제 수제 버거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거집의 이 건너편에는 이 작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그런 스튜디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층에 올라가면은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디지털 아트들이 이제 전시된 그런 미술관 컨셉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건 공간도 재밌지만 이 모든 걸 기획한 게 그 시몬스라는 침대 회사라는 침대 점입니다. 회사요? 네. 네네. 이 회사가 그 보통 침대 교체 주기가 평균 한 7년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한번 구매를 하고 소비자들이 그 7년이라는 사이가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그런 유대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공간을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타 업체랑 어떤 콜라보한 이런 프로젝트들의 세계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간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굿즈에 녹여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젠틀몬스터라는 안경 회사 네.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원래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목욕탕을 개조했다든지 아니면 세탁소를 컨셉으로 뭐 이런 쇼룸을 마련했다든지 네.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독특한 어떤 디저트 가게를 또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베이커리가 검은색 케이크라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안경 회사가 판매하는 검은색 케이크. 네, 맞습니다. 신선한 시도로 들립니다. 이 공간들의 어떤 형태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시그니처 굿즈를 판매하는 샵을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도 네, 불리우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반짝 떴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기획상점식으로 열리는 그런 팝업 스토어 사례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이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렇죠. 예, 그런 제품의 네. 어떤 컨셉들을 다 뛰어넘어서 본인들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딩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식의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접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조금 독특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간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공통점이라고 들 수 있겠지만 특징이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공간에 어쨌든 녹아 들어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마케팅.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브랜드들이 고민하는 키워드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 스페이스, 공간, 스타일링, 컬처, 서비스 네. 뭐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각 부문별로 전략이 좀 별개로 존재를 했다면 이제는 이 전략들이 좀 경계를 넘어서 융합된 형태로 하나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오프라인 공간의 예술적인 요소를 이제 접목했다라는 점. 네, 이른바 이제 아트와 커머셜 이 경계를 이제 허물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후 지역을 조금 더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소셜라이징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융복합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죠. 사실 사람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이렇게 제품 기획, 판매, 마케팅 역량 이렇게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갖춘 그런 인력 뭐 이런 풀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술, 공간, 패션, 뭐 그래픽 디자인, 영상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산업 콘텐츠에 대한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나 전문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마케팅 역량과 문화예술 콘텐츠 이 창작 역량이 있는 인재들이 한 팀을 이루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이 이러한 기획자들이 본인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거를 구체적인 어떤 공간의 컨셉에 의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협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뭐 온라인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매력이 있다면 우리는 또 찾아가겠죠.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